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꿈틀 중학국어 2학년 1학기. 자, 이제 수필과 자서전에 대해서 배워볼 대단원, 네 번째 대단원입니다. 자, 우리 교재 190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필과 자서전에 관련된 관련 학습, 갈래 학습 우리가 꼭 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자, 먼저 수필이 뭔가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필이 뭐냐? 수필의 뜻은 뭐냐면 글쓴이의 경험에서 우러난 생각과 느낌을 형식의 제한 없이 솔직하게 표현한 산문 문학이다. 자, 경험적이다, 체험적이다. 이 경험이 있다라는 거죠. 특징이 나오는 거예요. 경험적이다라는 거죠. 형식의 제한이 없다라니까 무형식이에요. 솔직하게 표현했다라 그랬으니까 자기고백적이다. 이게 다 밑에 특징이 나오는데 수필의 특징은 여러분들 꼭 머릿속에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수필의 특징 1인칭의 문학이다. 글 속에 등장하는 나는 글쓴이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다. 두 번째, 비전문적이다.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다. 소재가 다양하다. 일상생활 속의 모든 것들이 소재가 될 수 있다. 고백적이다. 글쓴이의 생각과 느낌, 경험 등을 솔직하게, 진솔하게 표현한다. 자유로운 형식. 일정한 형식의 제약이 없이 자유롭게 쓴다. 무형식의 문학이다. 자아성찰의 문학이다. 글쓴이가 경험한 삶의 가치, 교훈 등이 나타나고 개성적이다. 글쓴이의 인생관, 가치관 등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개성적인 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필의 특징은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수필의 종류는 크게 경수필과 중수필, 가벼울 경자와 무거울 중자, 즉 소재가 가볍느냐 아니면 좀 무겁느냐라는 게 있는데요. 중수필 같은 경우는 설득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내용이 어떻습니까? 시사적이며 사회적인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경수필 같은 경우는 개인적이며 주관적인 느낌을 모한 거에 쓴 글이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경수필의 종류는 일기편지, 기행문 등이 있지만 중수필 같은 경우는 칼럼과 평론 등이 있습니다. 자, 수필에서 개성을 드러내는 방식이 뭐가 있냐? 첫 번째, 글쓴이 행동 방식이나 경험, 사고 방식에 따라 개성이 드러난다. 2번, 문체 또는 표현 방식을 통해서 표현 방식에서 드러나는 글쓴이만의 분위기에 따라 개성이 드러난다. 어떤 걸 통해서? 문체나 표현 방식, 글투라고 그러죠. 문체는 글투라고 그러죠. 또 3번은 글쓴이의 사물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정리해보면 글쓴이의 개성이 드러나는 건 행동 방식이나 경험, 사고 방식에 따라 개성이 드러나며 문체 또는 표현 방식에 따라 드러나고 사물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에 따라 개성이 드러난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수필을 감상하는 방법 첫 번째, 글 전체의 분위기를 느끼며 읽고, 두 번째, 글 속에서 감동과 깨달음을 느끼며 읽고, 세 번째, 문체, 표현 등의 특징을 살피며 읽고, 네 번째, 글쓴이의 생각과 가치관 등을 자신과 비교하며 삶을 반성하며 읽고, 글 속에 드러난 사회적 역사적 상황과 그와 관련된 글쓴이의 처지 및 행동을 살피며 읽으며, 마지막으로 글쓴이가 대상을 바라보는 태도를 바탕으로 글쓴이의 인생관과 세계관 등을 파악하며 읽어야 한다. 자, 그렇게 하면 수필이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실까요? 191쪽입니다. 수필과 소설의 공통점과 차이점 중요하죠. 수필 같은 경우는 일상적인 경험, 글쓴이의 일상적인 경험. 하지만 허구의 세계, 소설은 허구다. 수필은 사실적이죠. 소설은 허구적이다. 수필, 작가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소설은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수필의 나는 글쓴이 자신이고 소설의 나는 글쓴이가 만들어낸 허구적 인물이다. 형식은 수필은 없죠. 무형식이죠. 소설은 발단, 전개, 위기, 결정, 결말 5단 구성이 있다. 그리고 수필은 직접 제시, 어떤 내용, 교훈과 감동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만 이것은 간접적으로 돌려 말하기라고 하죠. 돌려 말하기. 문학작품의 특징입니다.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 소설이나 시 같은 경우는 돌려서 말한다는 거 기억해 두십시오. 공통점, 줄글 형태이다. 산문 문학이다.
독자에게 교훈과 감동을 준다. 인간의 삶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문학적 표현 방법을 사용한다라는 것이 바로 수필과 소설의 공통점입니다. 자, 다음 자서전인데 자서전의 끝. 글쓴이가 자신의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 반성하면서 후세에 전할만 하다고 판단된 일이나 경험을 기록한 거예요. 후세에 전해도 되겠다라고 판단될 때 쓰는 글이다. 자서전의 특징도 무형식이며 일대기적,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온 인생 전체가 드러나며 고백적, 당시에 느꼈던 감정이나 느낌을 고백적으로, 사회적, 당시의 사회 환경과 그 속에 겪었던 사건 등이 드러난다. 사회가 반영된다. 그 시대가 뭐한다? 반영된다 이 소리예요. 자, 3번. 자서전을 읽을 때의 효과. 자신의 삶을 반성할 수 있고 되돌아볼 수 있고 글쓴이의 인생과 경험을 통해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으며 시대의 흐름 속에서 자신이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서전을 읽을 때 유의점. 첫 번째, 글쓴이의 삶과 경험을 파악해라. 두 번째, 글쓴이의 삶을 시대적 상황과 관련 지으며 읽어라. 세 번째, 지나치게 주관적인 견해가 드러나지 않았는지 판단하며 읽고, 네 번째, 글쓴이가 자서전을 통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즉 주제를 파악해라. 주제가 되겠죠. 그리고 자서전에 나타난 글쓴이의 가치관이나 인생관, 사상 등을 파악해라. 여섯 번째, 글쓴이의 생각과 삶의 태도, 가치관, 인생관 등을 자신의 것과 비교하면서 읽어라. 비교하며 읽어라. 자, 그래서 오늘은 수필과 자서전의 갈래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190쪽, 191쪽 관련 문제 풀어보시고요.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질문을 통해서 꼭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업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